사실 사업을 하시면서 세금만큼 부담스러운 게 4대 보험료이죠. 꿀팁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당장 사업을 오픈을 했을 때 매출 소득이 없을 거잖아요. 무려 8,424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이다. 종합소득세 영원인 분들의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렇게 4대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직접 해주는 그렇죠.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4대 보험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절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업을 하시면서 세금만큼 부담스러운 게 4대 보험료이죠. 그래서 오늘은 4대 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드라마틱하게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보험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금, 건강, 고용, 산재 이 보험 4개를 통칭해서 4대 보험이라고 하죠. 보험료율이 연금은 9%, 건강은 약 8%, 고용은 2.05% 정도, 그리고 산재는 약 1%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직장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4.5, 근로자 거 4.5, 그리고 건강 4, 회사 4, 근로자 4. 그런데 산재는 회사가 전액 다 부담을 하고, 고용은 실업급여는 이제 절반씩 부담하지만 직업 능력 개발 관련한 거는 회사가 전액 다 부담해서 한 대략적으로 이렇게 약간 회사분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재 4대 보험 요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금은 25년 7월 이후부터는 연령별로 연금 보험 요율이 증가하는데요. 20대는 9.25%, 그리고 많게 50대는 이제 10%까지 이제 증가가 되고, 이게 단계별로 2040년까지 13%로 올리겠다라고 정부에서 현재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건강, 고용, 산재는 아마 동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내가 사업을 할 때 사업장을 오픈하면 그 오픈한 그 사업장 소재지의 공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역 가입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속해 있는 공단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격으로. 그래서 내가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지역 가입자로 가입을 하는 것이고, 직원이 있다면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 가입자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역 가입자는 처음에 사업자를 내게 되면 크게 연금과 건강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용산재는 직원이 있을 때라서 원칙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예외적으로 특고 같은 경우에 고용산재를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금과 건강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원이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기준 하한액을 기준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돼요. 현재는 39만 원, 그리고 7월 1일 이후로는 40만 원으로 그 하한액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39만 원으로 이제 연금을 가입하게 되는데, 꿀팁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당장 사업을 오픈을 했을 때 매출 소득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공단에 이제 문의를 해서 납부 유예를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정도는 납부 유예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처음부터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연금을 가입하는 게 너무 아깝다 라고 하시면 납부 유예 제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건강보험료는 사실 지금 현재 당장에 매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건강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내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라는 걸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너가 작년에 이 정도 벌었었는데 이 정도에 대해서 건보료를 내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을 벌었는데 너가 1억에 대해서 아까 제가 건강보험료율이 약 8%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너가 작년에 1억에 대한 건강보험료 800을 냈어야 되는데 안 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걷어야겠다 라고 해서 정산이 됩니다. 이게 다음에 11월에 정산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그래서 이때 정산될 때 사람들이 세금 폭탄이란 말처럼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라고 하는 게, 이때 한 번에 작년께 정산이 되기 때문에 폭탄이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결국에 내가 법만큼에 대한 부분은 정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가입자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직원을 두었을 때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직원을 예를 들면 4대 보험 직원 2명을 두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분은 뭐 300, 이분은 200에 대해서 월급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 큰 금액인 300으로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자 입장에서 대표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직원 중 높은 월급 300만 원으로 신고가 들어가요. 그러면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이 300을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5월에 아까 말했듯이 1억 2천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월 1,000만 원 정도 번 셈이죠. 그러면 연금은 이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면 이 월 1,000만 원으로 이후 1,000만 원에 대한 연금 보험료가 나올 거예요. 종소세 신고한 이후로는. 대신에 정산이 되진 않아요. 반면에 건강보험료는 너가 1억 2천을 벌었는데 300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냈으니 1,000만 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300에 대한 이 차액 곱하기 월수, 예를 들면 내가 3월에 오픈해서 10개월 정도 일을 했다고 하면 10개월 부분 10개월 동안 1억 2천을 벌었잖아요. 빼기 지금 300에 대해서 10개월 이 차액의 건강보험료율 곱한 금액을 종소세 이후로 정산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랑 좀 다른 차이는 지역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11월에 정산이 됐지만 이건 종소세 이후로 바로 정산이 된다. 그래서 약간의 시기의 차이가 있다. 정산되는 시점이. 그래서 결국에는 연금은 둘 다 정산이 안 되고 건강은 둘 다 정산이 된다. 지역이든 직장이든. 질문 있으신가요? 어렵죠? 그렇지만 조금 이해는 되나요? 결국의 차이는 직장은 내가 직원이 있을 때 그리고 지역은 내가 직원이 없을 때 가입하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네. 개인 사업자의 4대 보험 구조랑 절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개념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개념 설명. 근데 개념이 좀 어렵죠? 근데 다 그렇겠지만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시청자 다 나갔을 거예요 아마. 아, 큰일인데요? 다시 불러오려면 또 절세 방법을 알려주면 그래서 4대 보험료 됐고 어려우니까 됐고 근데 영상을 반복 숙달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친절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아마 그 블로그까지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4대 보험료 절세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두루누리 지원금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및 사업주의 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무시무시한 제도입니다. 사실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 혜택이 어마어마한 건데요. 직원 수가 많을수록 또 이 사업주의 부담이 엄청 클 텐데 뭐 예를 들면 5명이다. 5명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방금 대표님이 충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만 혜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로자의 월급여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두루누리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아까 연금이랑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이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연금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루누리를 한 번도 이제 받지 못했던 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쉽게 말하면 부자면 안 돼요. 이 근로자가. 그래서 직전 연도 그 재산세, 어려운 말인데 재산 가액이 공시가 기준으로 6억 원 미만이어야 되고 종합소득 금액이 4,300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근데 근로자가 이 정도 미만인 분들이 많아요. 아 근로자. 네, 근로자. 사업주 말고. 예, 헷갈렸어요. 다행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여가 260만 원이라고 하면은 네. 보험료가 한 20만 원 정도? 200만 원이면 보험료가 한 20만 원 정도. 260이면 26만 원 정도. 그러면 그 20만 원의 80%를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업주한테는? 그중 절반이 사업주고 그중 절반이 근로자니까. 근로자 것도 아껴주고 사업주 네, 것도 그렇죠. 그래서 혜택이 꽤나 크다. 그리고 한 명당 그 정도면 5명이면 곱하기 5이니까 훨씬 혜택이 커지겠죠. 직원이 좀 많은 분들은 유의미하다. 몇 명까지? 근로자도 10인 미만이어야 됩니다. 최대 9명. 네, 최대 9명. 9명에게 월급을 260만 원씩 준다는 그거 좀 한번 얘기해. 네, 예를 들어서 9인일 때 그리고 월급이 260만 원이다. 그리고 36개월 이거를 받는다고 하면 대략해서 26만 원 곱하기 9 곱하기 36 하면 무려 8,424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꽉꽉 채워서 혜택을 다 받는다라고 쳤을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금액을 아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꼭 이 정도가 아니어도 500만 원을 아껴도 엄청 큰 혜택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도로놀이 지원금은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제 거래처 대표님들은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두루놀이는 이제 공단에 연락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다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단에 연락을 하면 된다.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귀찮을 따름이죠. 그래서 굳이 세무사 사무실이 있으면 대표님께서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직접 해주는 분? 그렇죠, 그렇죠. 전화 주세요. 두 번째는 비용 처리. 이게 무슨 소리지? 소득세 줄일 때나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을 말하면 이 비용 처리는 4대 보험료 절세에도 드라마틱한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번 사람이다 라고 하면 결국에 내가 직장 가입자여도 건강보험료 8%, 800에 대해서 내가 기존에 뭐 200, 300에 가입을 했더라도 이렇게 정산이 되거든요. 내가 번 돈에 대해서 건보료가 산정이 되는데 이 1억이 매출에서 내 필요 경비, 즉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으로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5월 달에. 그러면 세무사님이 5월 종소득세 신고할 때 썼던 이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비용 처리를 세무사님이 최대한 많이 해서 뭐 예를 들면 3천 이렇게 줄인다 라고 하면 1억이 아닌 3천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70%가 더 세이브 된 거죠. 그럼 내가 네. 이 돈을 사업하는데 썼다라고 이제 증빙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세제 혜택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혜택들을 받으면 5년간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안 내니까 굳이 세무 기장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서조차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렇지만 결론을 말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차압감면으로 종합소득세 영원인 분들의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렇게 4대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세금을 뭐 예를 들면 건보료를 240만 낼 수 있었는데 비용 처리를 잘 못해서 수천만 원을 건보료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를 절세하기 위해서라도 비용 처리는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니? 그렇죠. 무조건. 세 번째로 법인 전환입니다. 고소득자,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내가 아까와 같이 비용 처리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5억을 벌었는데 비용 처리를 해서 내가 소득이 500만 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면 답은 법인 전환의 카드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일 때 순이익 1억을 벌었을 때 건보료가 800 정도 나오거든요. 뭐 잘 보시는 분들은 5억을 막 벌었으면 건보료가 4천이에요. 상당히 부담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내가 똑같이 1억, 5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이 번 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나오지만 법인은 내가 번 돈이 아니라 법인 대표가 받는 보수에 대해서 건보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수 설정을 월 200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분은 월 16만 원에 대한 건보료만 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수 설정을 이렇게 낮게 들어가면 나의 4대 보험료 부담은 드라마틱하게 낮아진다. 그래서 법인 전환을 세금 종합소득세 절세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4대 보험료 부담을 드라마틱하게 줄이기 위해서 법인 전환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예를 들면 내가 추후에 퇴직소득세 뭐 중간정산을 활용을 하건 퇴직을 이제 명목으로 이제 퇴직소득세를 낸다고 하면 사실 퇴직소득세로 막 5억을 가져올 때 건보료는 부과가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돈을 원래 개인의 자영업자가 돈을 가져왔을 때 건보료를 8%를 때려 맞고 가져와야 되지만 이렇게 법인이 퇴직소득세를 가져올 때는 나중에 개인의 통장에 가져올 때조차도 건보료가 안 나온다는 사실,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반영을 하면 4대 보험료를 드라마틱하게 아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근데 받으려면 네,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건보료가 안 붙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이사가 퇴직을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사업을 손에서 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무주택자의 대표가 뭔가 주택을 살 때 뭐 중간 정산을 할 수 있거든요. 퇴직을 하지 않았지만 퇴직을 한 걸로 해서 퇴직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인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합법적으로 퇴직소득세와 같은 절세 방법을 논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방금 전에 이렇게 알려주셨다시피 법인 전환은 물론 이제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법인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그러면은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개인 통장으로 빼오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현명한 방법일지 대표님이 이제 그 답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D님이 상당히 스마트 하신데요? 일단 방금 말씀 주셨듯이 그런 부분도 당연히 간과하지 않고 고려해야 할 대상이 맞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건 법인으로 하건 다 장단이 있기 마련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내가 사업을 장기적으로 영위할 거라고 한다면 저는 법인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득이 높았을 때.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논리가 어차피 법인 사업을 할 때 내가 돈을 개인 통장을 빼올 때 어차피 세금을 또 종소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 한 번 내고 종소세 한 번 또 내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니까 오히려 비효율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으로 빼올 때가 그게 한정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 빼는 돈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결국에 내가 번 돈의 일부는 대부분 사업으로 재투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사업을 꾸준히 할 거라면 굳이 법인 돈을 개인화할 이유가 있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5억을 벌었을 때 뭐 4억을 다시 재투자한다고 하면 개인 사업자들은 일단 5억에 대해서 세금 한번 때려 맞고 그러면 건보료까지 하면 거의 2, 3억인데 2억 정도를 때려 맞고 그 나머지 4억을 재투자를 하는 반면에 5억으로 법인세를 때려 맞은 사람들은 뭐 5천만 원? 이 정도면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랑 섞었을 때지만 아무튼 1억 언더로 떨어져요. 그럼 4억 이상의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굳이 내가 개인소득세를 때려 맞으면서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생활하는데 지출하는 비용들이 대표자의 경우에 대표자의 식대조차 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개인은 반면에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세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법인이 또 비용 처리가 오히려 절세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총 고려를 하면 굳이 법인으로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개인적으로 네. 얼마 매출 이상, 순수익 어느 정도 이상은 법인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순이익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이제 세금 차이가 무조건 3배 이상 나거든요. 순이익 1억. 네, 순이익 1억 이상, 세법상 순이익 1억 이상이면 세금 처리가 또 근로소득을 섞었을 때긴 하지만 어쨌든 3배 정도가 나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대표님들의 성향이지만 더 설명을 드렸을 때 성실신고 사업자 기준 매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억인가요? 그게 이제 업종별마다 다른데 뭐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엔 7억 5천, 이런 도소매 통신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15억, 그리고 뭔가 일반적인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5억 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매출 5억만 넘더라도 성실사업자가 되니까, 성실사업자는 사실 또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지만 의무는 법인에 준하는 그런 의무들을 세법상으로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성실사업자가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업종별로도 금액이 성실사업 신고자가 되는 금액이 다르니까 그 내 업종이 어떤 건지 파악하고 이제 그에 맞는 플랜을 좀 세우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